한국은행에서 오늘 또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해서 현재 2.5%의 이제 기준금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0.5% 올려서 베이비 스텝,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말장난이 엄청나죠. 기준금리 오를 때마다 막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네, 별로 뭐 즐겁게 들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대출 이자도 오르고 그거에 따라서 또 추석도 다가오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물가 상승세라든지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미 이제 지금의 이제 2.5%의 금리라고 하는 것은 뭐 2015년 정도 수준까지 이제 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견을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도 좀 따라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상승 추세는 거의 이제 정점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만 더 이제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 이전에도 많이 했었으니까 지금 뭐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 지역에 크다란 이제 이슈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이제 어제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황령 3터널이 이제 예타를 이제 통과를 해서 이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착공에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령 3터널이 이제 개통이 되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령 3터널이 이제 개통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물론 시간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원래 이제 개발 호재라고 하는 부분이 미리 이제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점점 가시적인 효과가 이제 나타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일단 황령 3터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연산 로타리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실리 상거리 쪽으로 이제 올라오면은 여기서 여기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입주한 연산 힐스테이트 옆으로 해가지고 황령 터널로 황령 터널을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해서 그 도시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남 지하차도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이제 길을 만들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기존의 연산동과 그 남구 용호동, 대연동, 수영구 남천동 이 두 지역과는 거의 이제 단절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또 다른 이제 형태로서의 이제 이 상권이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이 수영 광안동이라든지 남천동, 대연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많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워터프론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좀 확장성이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광안리 뒤편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면서 지금 이제 이 부산의 이제 상권을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워터프론트에 대한 이제 인기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산의 인구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쪽으로 이제 상권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내륙 쪽에 있는 상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연산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이제 부산시청이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연산 로타리가 이제 서면에 이어서 동래와 수영과 해운대의 이제 교통의 이제 요지였었는데
이게 이제 주변이 이제 뭐 여기 시청역에 대한 상권도 커지고 동래역도 부상을 하고 서면역은 이제 점차 더 커지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상 이제 좀 그 상권역 자체가 약한 이 연산동이 상권이 계속 이렇게 이제 위축이 됐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황령 터널이 이제 뚫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수영 남천 뭐 대연동 이쪽도 뭐 당연히 이제 더 많은 유동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좋아지기는 한데 이쪽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연산동 쪽이 훨씬 더 많이 수혜를 볼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부산시청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연제구 또 법조타운도 있고, 법원도 있고, 검찰청, 경찰청,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기관들이 연제구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어쩔 수 없이 방문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쪽 이제 뭐 수영구, 남구 쪽에 있는 인구들이, 이 유동인구들이 연산동 쪽으로 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력이 지금보다는 연산동 쪽이 훨씬 더 좋아지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 이제 대연동에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은 뭐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여기 이제 광안리, 그리고 뭐 대연동, 이제 경성대, 부경대 이 상권 있는 이제 요 정도 이제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연산동 같은 경우에는 연산 로타리 주변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범위 자체가 이제 넓기 때문에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더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연산 로타리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 신리상거리 문만골역이 있는 이제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이제 상당히 개발이 안 됐었던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도시철도 1호선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3호선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정도였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쪽을 이제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이미 이제 지금도 보면은 이제 롯데캐슬 대시장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권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이 길 건너편에는 지금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러한 개발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뭐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밑으로 해가지고는 뭐 이제 연산 더샵이라든지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그리고 옆에 이제 KCC가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양정 1구역이라든지 양정 3구역, 여기에 이제 또 대규모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상당히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부산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이런 이제 거대한, 이 섹터를,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뭐, 이쪽 지역을 뭐, 유념하게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산 로타리에서 이어지는, 이쪽 라인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양정역이라든지 시청역, 연산역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트라이앵글 삼각 지역을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장기적으로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내부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땅값으로만 보면은 사실 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금리였었기 때문에 즉 땅값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기존에 보면은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땅값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쪽 지역이 지금 이제 준주거 지역이고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이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요쪽이 지금 이제 거래가 된 게, 평당 이제 5,832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요 건물 포함 가격이기 때문에 건물을 제외하고 평당 가격을 이렇게 이제 따져보기는 따져봐야 되는데,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요쪽 이제 롯데캐슬 대시양 앞에 있는 이 코너지 같은 경우에도 4,558만 원입니다. 이게 상업 지역이 아니고 이제 그 준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데들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거래된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 단독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렇게 이제 또 추진을 사전 타당성 이제 검토를 추진을 하는 지역들이 뭐 계속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연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쪽이 바로 이제 대남 지하터널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이 자동차 매매 매장이 있는 이 건물이 이제 또 5,265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아까 그 신리상거리에 있었던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뭐 규모는 이제 요게 좀 더 크기는 한데, 이것도 지금 5,200만 원에 이제 거래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뒤쪽으로 이쪽 뒤쪽으로 이제 포스코 들어오고, 지금 여기 또 이제 힐스테이트도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팔린 거를 보니까 여기도 아파트를 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이 정도 가격에 이제 팔렸기 때문에 아마 요 안에 있는 이제 임차인들 뭐 명도를 진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4,200만 원, 여기도 이제 5천만 원, 뭐 4,600만 원, 4,400만 원 땅값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이게 상업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5천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주상복합을 올리면은 기본적으로 수지 자체가 3천만 원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수지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이제 분양성이 쉽지는 이제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두 지역 간의 이제 뭐 땅값 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비슷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그 황령3 터널로 인한 그 영향 효과는 지금 이 연산동 로타리 주변이 부산시청이 있고, 주변으로 이제 상권역이 더 확장할 수 있는 배후 지역이 이제 더 크고,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아파트도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어쨌든 연산동에는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서서히 이러한 뭐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예의주시하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보면은 웬만한 대로변을 다 물고 있으면은 이제 땅값이 상업지역 기준으로 해갖고 어쨌든 뭐 호가는 이제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순수하게 이제 땅값 기준으로요. 뭐 물론 이제 위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각가상각 적용을 해가지고 건물 가격을 별도로 추산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땅값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5천만 원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건물을 짓기에도 부담스럽고, 또 이제 장사를 하기에도 상당히 임대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의 땅값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면도로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면도로 중에서 땅값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지역들은 잘 살펴보시면은 또 투자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